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정유정은 재판부에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진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부산지법 형사육부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분노 해소 수단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외앱에서 중학생을 가장해 접근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100차례 넘게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가족이 쓴 탄원서 내용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 아픈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유정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정 씨가 부모가 이혼하는 등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감경사유로 내세웠습니다. 정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혹시라도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대비해 중국어와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형 생활을 하는 동안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며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원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오는 24일 오전 나올 예정입니다. CBS 뉴스 박진홍입니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된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난해 6월에서 7월 전 여자친구인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30대 이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A씨가 수감 중인 자신의 면회를 오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별개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부산 곳곳에서 방치된 공유 킥보드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이 잇따르면서 지자체가 전용 주차장까지 설치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제가 없는 탓에 단속마저 불가능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 부산 남구의 한 인도 곳곳에 다양한 색상의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인도 한가운데 제멋대로 방치된 킥보드 때문에 보행자들이 걸음을 멈추기 일쑤였고 심지어 도로에 넘어져 그대로 방치된 킥보드도 눈에 띕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킥보드를 가지런히 세울 수 있는 전용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만 단 한 칸도 사용되지 않은 채 텅 빈 모습입니다. 남구에서는 지난 1월 행인이 킥보드에 걸려 넘어져 다치는 일까지 발생했고 차량이 파손되는 일도 생기는 등 불편과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청 관계자입니다. 킥보드가 넘어져가지고 자기 차를 쳐가지고 손상이 갔다고 해서 보험했던 거고 한 건은 어르신 한 분이 걸려서 다치실 뻔하셨어요. 킥보드 전용 주차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구와 북구, 동래구 등 4개 구에 36개나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부산대 등 대학가에도 280대에 달하는 킥보드 주차구역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사용률이 저조하고 주차장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고 킥보드 주차 문제 역시 여전합니다. 부산시 역시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어 단속이나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 관계자입니다. 친환경적인 분야에서 킥보드가 계속 함께 나가야 될 방향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주장은 못 가더라도 교행에 방해가 되지는 않도록 해라. 이 정도 계도 차원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유 킥보드 사업에 따른 불편과 위험이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남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오늘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내세운 김포 서울 편입, 이른바 메가 서울 구상은 지방 소멸을 부추길 거라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진보당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거세지는 집권 여당 심판론에 다급히 내놓은 정책에 국민의힘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앞장서 서울공화국을 외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정치인들이 메가서울의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주민 소환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내 마지막 미개발지인 홈플러스 해운대점 일대 개발 사업이 부산시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됐습니다. 부산시 건축위원회는 지난달 말 홈플러스 해운대점 일대 부지에 오피스를 건립하는 개발 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한 데 이어 지난 3일 고급 실버타운 개발 계획안에 대해서도 통학로 안전과 보행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발 사업과 관련해 마린시티 일대 주민들은 일조권과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갈등이 더욱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전직 부산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10개월 동안 미성년자를 포함해 17명을 상대로 63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전 국민의힘 소속 A씨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의원은 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가 알려지자 지난달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사상구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예정 부지에서 건립 착수식을 개최했습니다. 제2부산시청사 역할을 할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테크노파크와 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연구원을 비롯해 부산시 일부 부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를 2023 워라벨 주간으로 지정하고 부산 워라벨 페어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부산 워라벨 페어는 기업 문화 개선과 시민인식 향상으로 일생활 균형 제도의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는 행사 기간 워라벨 영화 토크쇼와 일생활 균형 포럼, 문화 공연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오늘 서울 본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청장 일행과 함께 양국의 스타트업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내일 부산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이 11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도 17도에 머물러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9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18.9도, 습도는 41%입니다. 부산 CBS 저녁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국재리였습니다. CBS